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운영력입니다. 벌써 2015년도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년 증시를 좀 대비를 좀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뭐를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년은 뭘로 수익을 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대응할 것인가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하는 연말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좀 하나 보다가 이 가치투자 3인에게 내년 증시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쭙는 기사가 좀 있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시면 가치투자 3인에게 들었다. 내년 증시는 지배구조가 열세다라는 뉴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시면 내년에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건전한 회사가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좀 높을 것이다 라는 의견의 뉴스입니다. 자, 우리가 뭐 상반기에 좀 되돌아가 보면 삼성 SDS가 상장이 되고 제일모직과 어떻게 보면 합병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배구조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 좀 불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표를 좀 보시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지주사를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을 겁니다. 갑자기 인적 분할 공시를 낸다거나 갑자기 뭐 홀딩스와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거나 이런 공시를 갑작스럽게 겪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겁니다. 지주회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15년에 지주회사 전환율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사업 자체를 깔끔하게 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서 뭐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효율성,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좀 나누게 되면 정부 쪽에서 세제 쪽에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혜택을 좀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총수들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총수들이겠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지배구조를 깔끔해서 이거는 내 회사다 이렇게 딱 못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를 깔끔히 하고 지주회사 홀딩스로 조금 전환하는 부분들 인적 분할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이유가 있을 텐데 요 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주식시장에 접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서 지배구조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도 찾아봐야 되는 게 우리 투자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선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좀 됐었고요. 요 규제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 정책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한 게 이제 2014년 7월 달에 전반적으로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좀 하게 됐고 2015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 지주회사 전환해라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반 환경 자체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하는 속도들이 그리고 인적 분할한다거나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주사를 투자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주회사는 사실 이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상장회사들은 사실 기업들이 이 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적정 가치에 와 있거나 상승 여력이 크게 높지 않은 부분들의 상장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회사들은 정보가 많죠. HTS에서도 실적 정보가 쭉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알짜 비상장 자회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주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주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면 일진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진홀딩스가 이제 비상장 자회사 중에 엄청난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무려 2년 동안 5배 정도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알짜 자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알피니언 메디컬즈 시스템즈라고 해서 이제 의료기기, 초음파 진단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진홀딩스는 사실 막연하게 뭐 일진전기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혹은 뭐 그냥 일진 그룹 자체의 홀딩스 지주회사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 자회사가 실적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기 밸류에이션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무려 5배의 상승을 좀 보였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주회사를 분석할 때도 꼼꼼히 분석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짜 자회사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자, 우선은 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기업의 뭐 대부분 회장이겠죠. 회장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주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주사가 사업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지분 가치를 올리거나 지분 평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주주 일가들이 그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홀딩스 주가를 올리는 게 사실 평가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도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주가 부양 정책에 동조, 편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주회사를 투자하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이나 현대차, 뭐 대부분 이제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는 혹은 기업 승계를 하고 있는 회사들, 대기업들이 전부 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합병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찾을 정도로 그러한 이제 상승 여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뭐 SK나 그리고 롯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특화된 부분들인데, 이제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을 때 요게 이제 홀딩스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M&A의 중심 역할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주회사는 회사의 기업 최상단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M&A를 해서,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M&A를 해서 유수의 알짜배기 회사들을 밖에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사오면 누가 사옵니까? 지주회사가 사오죠. 사업회사는 사오지 않습니다. 지주회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M&A를 하게 되면 알짜 회사들이, 알짜 뭐 다른 계열사들의 회사들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주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뉴스도 나오는데, 한미약품은 지주사 M&A를 시동을 걸었고, 한미사이언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뉴스로 나올 정도로 향후에 기업 성장 동력을 장착할 때 사업회사보다는 지주회사로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주회사 투자 매력의 세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는 부분들. 그래서 해외 쪽은 사실 약간 좀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구글이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주사 계열로 나가는데,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따서 이제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기에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굉장히 좀 깔끔한, 그러니까 구글은 인터넷에 특화되고 검색 기능에 특화되고, 아니면 나머지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지주회사 아래로 두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카나 스마트 안경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업회사를 구글 X라는 사업회사를 둬서, 알파벳이라는 지주사가 이제 구글도 가지고 있고 구글 X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파이버라고 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하는 사업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위에서 아래로 다양한 이제 사업 목적 추가를 함으로써 회사의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쪽이 사실 이렇게 선진국 쪽에서 이렇게 예시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기업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주회사에 투자할 때 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가 앞으로, 우리는 어쨌든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 지주회사를
어떻게 보면 홀딩스 회사들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픽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세 예스24 홀딩스라는 회사, 그리고 두 번째는 코오롱,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요 세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한세 예스24 홀딩스인데,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한세 실업의 지주회사인데 4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스24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동아출판이라는 회사도 지금 M&A를 통해서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코오롱 인더, 알짜자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좀 M&A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이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돈을 기점으로 추가 M&A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